Hello everyone. I think chapter 6 is completed, and if you have any questions regarding chapter 6 and the presentation of team 1, you can ask in Q&A. Here is team 2 to present the problem and solution of chapter 7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그 챕터 7 파이널 오케이 프로블럼을 다뤘고요. 그 조원들이 이제 저랑 이희서, 조영은, 양진훈, 준심이로 팀 2에서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챕터 7이 총 14문제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대충 한 문제당 어떤 문제가 이게 어떤 걸 요구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그 프로블럼 1은 보시면 첫 번째 텀이 3이고 그 다음에 n번째 텀은 그 이전의 턴에 n을 더하는 구조로 이것이 되는데 이 규칙을 가지고 점화식을 구하라는 문제예요.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텀이 3이라고 했으니까 초항이 무조건 3이라는 건 알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규칙대로 n번째 텀을 an이라고 뒀을 때 그 이전의 턴은 a의 n-1이 되잖아요. 거기에서 n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reconciliation이 an은 n 플러스 an-1 이렇게 되면 알 수 있고요.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그 fixed rule, fixed form 같은 걸 가지고 있는, 그러니까 정해진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점화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2를 보시는데 이거는 이제 복리 계산의 문제거든요. 그 점화식이 복리에도 사용되는데 이거 보시면 처음에는 $4,000가 있고 그 다음에 17%의 이자율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걸로 그 n년에 지났을 때 이것이 얼마의 돈이 되는지를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를 점화식으로 표현해서 그 초항이니까 초항의 돈은 $4,000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A0는 4,000이 되고 관계식으로 그 전에 해에서 17%의 이자를 더했으니까 1.17%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점화식을 보면 AN은 1.17 곱하기 AN-1 이렇게 나오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복리 계산의 문제를 점화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프로블럼 3를 보시면 이게 증명을 하는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PN이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PN이 그 recursive relation인지에 대한 증명을 하라고 난 문제예요. 그 다음에 이 증명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보시면은 PN 안에 PK라고 또 보시면 PK라는 PK라는 자기 자신이 있어요. 그래서 이 PK를 보시면 이 PK 안에서도 또 이 시그마 조합하고 곱하고 P에 또 다른 요소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P 안에 또 P가 들어있고 또 P 안에 P가 들어있는 이 구조가 반복되는 걸 보일 수 있거든요. 따라서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일정한 규칙이나 일정한 형태를 반복적으로 보이는 거는 점화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아까 그걸 설명한 글이고 두 번째는 그대로 수식을 푸는 거예요. 그래서 PN을 그 계산해서 풀어보니까 n 곱하기 n pn-1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거는 점화식 형태를 만족하기 때문에 점화식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. 말 그대로 이 문제는 그 반복되는 규칙이나 일정한 그 형태가 있으면은 점화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나타내는 문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프로블럼 4는 이 보시면 그 2 곱하기 n의 보드가 있어요. 이 보드에 2 곱하기 1의 그 도미노 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걸 붙인다고 생각하면 그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거를 an은 an-1 플러스 an-2가 됨을 보이고 이것이 피보나치 수열과 그 유사함을 an이 fn 플러스 1의 관계가 됨을 보이라는 문제인데요. 보시면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두 가지 경우가 n 곱하기 2 보드에 이 2 곱하기 1의 타일을 붙이는 데는 처음에는 세로로 이렇게 길게 붙이는 방법이랑 아니면 두 개로 해서
가로로 가로로 이렇게 붙이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. 첫 번째 경우로 붙일 경우에는 남는 공간이 2 곱하기 n-1이 되죠. 그래서 A에 n-1을 1 경우가 남아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를 붙이고 나면은 남는 경우가 2 곱하기 n-2거든요. 그래서 남는 경우가 an-2가 남아요. 그래서 이거는 an은 an-1인 경우랑 an-2인 경우, 이 두 가지 경우를 합한 경우의 수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. 이것이 아까 문제에서 보신 이 형태를 가지면 알 수 있어요. 그리고 초항이 그 an1이 한 개 붙이는 경우고, 두 개 a2가 a2일 경우에는 두 개 붙이는 경우잖아요. 그래서 1과 2를 대입해서 나와 보면은 그 피보나치 수열과 유사함을 알 수 있는데, 피보나치 수열은 a1이 1이고 a2가 1이어서 a3가 2고, 이렇게 해서 그 이 수열보다 이 점화식보다 n 플러스 1을 더 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보고 또 비교한 걸 보니까 an이 fn 플러스 1과 같다는 걸 알 수 있고요.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반복되는 규칙을 가지고 점화식으로 표현하는 걸 알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문제였네요. 그 다음에 프로그램 5번을 보면 이 점화식을 나타내는데, 이 점화식이 라이너 호모제너스 리커런스 릴레이션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문제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그 라이너 호모제너스 리커런스 릴레이션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. 이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이 리커런스 릴레이션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. 여기서 보시면 이때는 그 an-1에 c1이 1이고, 그 다음에 an-2일 때는 없잖아요. 그래서 c2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an-3일 때도 c3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, 나머지는 다 없으니까 나머지 c4부터 ck까지는 전부 다 0인 걸 알 수 있고요. 그래서 이거는 C1이 1이고 C3가 1인 호모제너스 리커런스 릴레이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6를 보시면, 이제는 점화식을 푸는 점화식의 해를 구하는 건데요. 보시면 an과 an-1, an-2를 각각 x제곱, x1로 표현하고 나서 이제 이 식을 푸는 거예요. 이 방정식을 풀면은 해가 중근이 되면 알 수 있어요. 중근이 -2. 그 다음에 이 형태로 나타내는데, 이 형태는 아까 이 띠어럼을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. 여기서 보면 해가 이 꼴이 있는데, 이 꼴에 각각 그 해를 집어넣으면 돼요. 그래서 이 공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an은 a 곱하기 -2의 n승 더하기 b 곱하기 n의 -2의 n승, 이렇게 해서 이제 초항 저희가 받은 정보 a0가 2고 a1이 4다, 이거를 여기에 대입해서 a하고 b를 각각 구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계산하면은 a가 2고 b가 -4인 것을 알 수 있고요. 따라서 여기에 대입해서 이 정보를 얻게 되세요. 그래서 답이 이 점화식이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한 라이너 호모제너스 리커런스 릴레이션에 대한 그 점화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거고요. 알아보는 문제였어요. 그 다음에 이제 프로블럼 7인데요. 이것도 아까 그거랑 마찬가지인데, 이거는 이용되는 띠어럼이 좀 달라요. 아까의 형태는 이 형태였다면, 이번 형태는 이렇게 나타내거든요. 이게 차이가 뭐냐면, 아까 그거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 해가 중근이었다 하면, 이거는 중근이 아니고 각각 x가 5랑 x가 -2일 때로 나뉘기 때문에 아까랑 형태가 좀 다름을 알 수 있어요.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어서 해를 구한 다음에
띠어럼 2.14 아까 보여준 이거랑 여기에 대입을 해서 이 형태로 만들어주고 아까 말한 A0는 4, A1은 13을 대입하면은 각각 A하고 B를 구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는 A가 3이고 B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이를 통해서 점화식을 찾을 수 있어요.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 라이너 호모제너스 리컨실레이션을 사용해서 점화식을 푸는 방법이었고요. 그 다음에 프로그램 에이스 보시면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그 n개의 그 수열이 있는데 수로 나열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1의 개수가 짝수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짝수개인 걸 만들어야 돼요. 그래서 보시면 그거를 CN이라고 뒀을 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N으로 나열된 수열 중에 맨 첫 번째가 그 0일 때, 이거는 맨 첫 번째가 2일 때, 이거는 맨 첫 번째가 1일 때고요. 그 맨 첫 번째가 0이거나 2일 때는 그 총 수열에서 1의 개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대해서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바로 CN-1으로 나타내시면 돼요. 그리고 그 첫 번째 수가 1이면은 이제 뒤에 번째는 총 짝수가 되려면 뒤에 n-1개는 전부 다 1의 개수가 홀수가 되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홀수가 되는 방법은 각각의 수마다 0, 1, 2 이 경우에 세 가지가 있으니까 총 경우의 가지수는 3의 n-1승이에요. 거기에다가 그 n-1개가 그 1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를 빼주면 그 n-1이 홀수가 되는 경우를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C의 경우에는 이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각각 Cn은 아까 이 세 가지의 경우를 합한 거니까 그 Cn은 다 계산해서 3의 n-1 플러스 Cn-1이 되는 거죠. 그 이 문제는 처음에 보시면은 바로 Cn의 규칙이 안 보여요. 그래서 그 A, B, C 같이 점화식의 규칙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조건으로 나누어서 경우로 각각 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문제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프로블럼 9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요 코드가 있어요. 이 코드를 보고 이야기하는 문제인데 그 P라는 함수가 있는데 P라는 함수에서 이게 그 bn이 뭐냐면 bn은 그 멀티플리케이션을 요구하는 횟수를 bn이라고 잡았어요. 그리고 이 함수를 돌렸을 때 그 초항이랑 bn을 구하는 거고요. 보시면은 초항은 몇 번째 곱하는 게 bn이냐 이게 물었으니까 n이 0일 때 아무것도 안 곱했을 때는 b가 곱할 게 없으니까 b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그 점화식을 보시면 요 코드를 보면은 그 리턴 부분에서 딱 한 번 멀티플리케이션이 일어난 걸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이 폴리라는 함수를 한 번 돌렸을 때 멀티플리케이션이 한 번 일어나고 이 n은 다시 n-1로 재기함수를 돌리는 걸 알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bn이라는 거는 처음에 이 bn은 그 bn-1을 돌리고 그 다음에 뒤에 한 번 멀티플리케이션이 일어났다.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. 따라서 이런 점화식이 만들어지고요. 이걸 계산하면 나중에 다음 문제에 계산한 게 나와요.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재기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화식의 꼴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.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일정한 꼴이나 일정한 형태를 반복하는 규칙인 경우에는 점화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재기함수에도 점화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를 가르쳐주는 문제였다고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프로블럼 10을 보시면 아까랑 똑같은 알고리즘인데 이번에 묻는 문제가 달라요. B1이랑 B2, B3를 구하라는 문제네요.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아까 초항이 B0가 0인 걸 알게 됐으니까 아까 구한 점화식에 0을 넣고 B1을 구해서 그 다음에 B2를 구하고 B3를 구하고 하면 끝나는 문제였고요. 이건 그냥 단순히 대입하는 문제였네요. 그리고 프로블럼 11도 똑같은 알고리즘을 주어드리는데 묻는 문제가 이제
아까 이 bn이 있잖아요. 이 bn의 점화식을 구하라는 문제인데요. 이거는 단순히 형태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열하다 보면은 bn이 n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. 따라서 아까 얘기한 점화식을 푸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아까 라이너리 호모제너스 리커런스 릴레이션을 이용해서 공식으로 푸는 문제랑 방법이랑, 이번은 형태가 단순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그 점화식을 푸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이거는 이터레이션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. 이 문제는 아까 그 알고리즘 문제랑 똑같아요. 근데 묻는 게 이 PT라는 게 있는데, 여기에서 이 PT에 얼마나 멀티플리케이션이 리퀘어 되는지 되는 거에 대한 질문이랑, 그리고 이거를 BN이랑 비교했을 때 어느 게 코드가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비교하는 문제거든요. 보시면 would you prepare this method or the preceding algorithm 하고 explain 하라고 했잖아요. 첫 번째 PT를 구하는 거는 단순히 BN이 n이기 때문에 1, 2, 3, 4 해서 n까지 더하면은 이 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P가 더 나으냐 B가 더 나으냐를 비교해야 되는데, 여기서 저번에 배운 비거 노테이션을 사용해서 둘의 알고리즘에 누가 더 선호가 되는지 알 수 있는 문제고요. 이거 보시면 여기에서 비고를 취하면은 비고 N2가 되고요. 그 다음에 BN을 비고로 나타내면 비고 N이 되기 때문에 딱 보시면 비고 N 스퀘어보다 비고 N이 더 좋다는 걸 알 수 있고 선호됨을 알 수 있어요. 따라서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의 영역에서 두 알고리즘을 비교했을 때 제기함수 같은 경우에 점화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비거 노테이션으로 표현해서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문제고요. 이거는 뭐 프로그램을 나중에 하시면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은 컴퓨터 엑서사이즈 1하고 3가 있는데, 첫 번째 거는 저번에 아까 말한 복리 계산을 이제 코드로 짜는 거예요. 처음에 N 달러를 넣었을 때 P%일 때 해마다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코드이고요. 여기 보시면 처음에 초기가 100이었을 때 비율은 5%, 그리고 10년을 했을 때 $2가 나온다.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코드를 짜는 문제였어요. 요거는 점화식을 이용하는 걸 아까 보여줬고, 그 점화식을 제기함수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간단하다고 보시면 되고요. 여기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 이 함수에서 이열이 n이라고 보시면 돼요. n이 n-1을 한 대신에 다시 이거에 이자율을 곱해준다. 이렇게 해서 리턴을 하는 거고요. 이렇게 반복해서 점화식처럼 답을 구하는 걸 만든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. 이거의 결과고, 이제 두 번째 엑서사이즈는 하노이의 탑을 이제 점화식으로 표현한 걸 코드로 만들어라 라는 건데, 이것도 하노이의 탑의 점화식의 규칙을 보시면 첫 번째 한 개 옮기고 이 전 거를 반복한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하노이라는 함수가 있으면 이렇게 하노이 안에 하노이라는 함수를 넣어서 리커시브로 만들어줘서 반복되게, 일정한 규칙이 반복되게 만들어주는 거였고요. 결과는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걸 보시면 하노이 탑도 점화식으로 표현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. 점화식으로 표현되는 거는 제기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문제였다고 봅니다. 이렇게 해서 챕터 7은 다 끝났고요. 네,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신가요? 질문 없죠? 네. 네, 8번.
8번에 이 문제는 그 n개의 수로 이루어진 게 있는데 여기에 0하고 1하고 2가 있어요. 이걸로 n개의 수를 나열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수열 중에서 1의 개수가 짝수인 거를 CN이라고 두거든요. 그랬을 때 그 A, B, C로 세 가지 경우를 나누는데 A는 첫 번째가 0으로 이루어진 수열, B는 첫 번째가 2로 이루어진 수열, C는 첫 번째가 1로 이루어진 수열인데 그 A, B를 보실 때 처음에 0이나 2 같은 경우에는 총 수열의 1의 개수에 연관이 없잖아요. 그건 네. 이 C1이 2가 된다는 말은 왜냐하면 1의 개수가 짝수 계열이기 때문에 네, 1로는 못 나타내고 바로 2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. 제가 잘못 설명한 게 CN이라는 게 이 수열 안에서 1이 몇 개 있는지,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짝수계인 거, 두 번째로 짝수계인 거, 그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C1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 수열의 개수가 아니라 1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. 네,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? 네,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.